부동산 첫 낙찰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기쁜 것이죠. 그런데 기쁨도 잠시. 저의 입찰금 2,100만 원을 날릴 뻔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재테크왕에 도전하는 미스터 조입니다. 오늘은 제가 첫 낙찰을 받고 입찰금 무려 2,100만 원을 떼일 뻔한 저의 사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결론. 하나, 낙찰됐다고 끝이 아니다. 둘, 개인회생 절차 채무자를 조심해라 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입찰금 2,100만 원은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9년 5월 드디어 제가 첫 번째 낙찰을 받았습니다. 와! 최고가 매수인이 된 것이죠. 진짜로 2019년 2월 서울 북부지방의 상봉동 빌라,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등촌동 빌라, 그리고 3월에 인천지방법원의 부천시 빌라, 이렇게 입찰에 도전했지만 떨어지고 결국 낙찰이 된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기뻤지만 경매에 진행되는 절차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통 법원에서 낙찰이 되면 일주일 동안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없다 했을 때 한 달 후에 대금 지급 기한이 정해집니다. 통상 한 달 후에 대금 지급 기한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 사이에 대출을 알아보고 잔금을 치를 기한이 다 돼서 잔금을 보통은 납부합니다. 왜냐하면 경매 절차가 이의 신청까지 지났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한 달의 대출 이자를 빨리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실 저는 그때 당시에 1인 법인으로 입찰을 하였고, 그 당시에는 법인에는 대출 규제가 없어서 서울 상도동 빌라의 91%까지 대출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그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법무사하고 그 대출 상담해 주신 분하고 같이 해서 법원에 잔금을 납부하러 갔는데 이미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사실 이 물건은 2015년부터 경매가 진행된 물건이었습니다. 사실 이때 눈치챘어야 되는데. 의정부 지방법원에서부터 시작된 이 경매는 의정부에서도 개인회생으로 경매가 취소되었다가 결국 서울중앙지방법원까지 다시 왔는데 결국 지금도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 저는 지난 1월까지 3가지 발버둥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 처음에 2달 정도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저의 입찰금 피 같은 2,100만 원이 3개월째도 계속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똥줄타기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법원에 가가지고 낙찰자 신분으로 채권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연락을 했습니다. 저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랬더니 채권자 왈, 우선은 확인해 보니 수원지방법원에서 이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했고, 그래서 그 상도동 집에 가서 얘네들이 살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상도동으로 갔죠. 채무자가 그 상도동 집에 살고 있으면 서류상으로는 잘못된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본인들은 안양에 살고 있어서 수원지방법원에다가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을 했는데 본인 소유의 집인 상도동 집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마침 그 사람들 이름으로 택배가 집 문 앞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잽싸게 그 채권자한테 다시 전화를 했더니 그 택배 온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니 그 채권자분께서 그 사진을 토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에다가 이 개인회생 절차 진행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들은 허위 신고를 한 거다. 그러니까 이 개인회생 절차를 철회해야 된다 라고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바로 채무자가 이거에 대해서 항고장을 내고 우리가 미안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채무를 변제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서를 계속해서 제출하는 겁니다. 일주일 있다가 제출하고 법원에서 미비됐다고 또 제출하고 또 제출하고 또 제출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5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건 웬걸요? 갑자기 1001 부동산 대책이 나온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법인으로 대출을 막겠다. 똑같이 개인 다주택자처럼 투기 수요를 막겠다 하여 똑같이 투기 지역에는 40%밖에 대출이 안 됐던 것이죠. 사실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한 91%를 받아서 2억 2천만 원을 대출 받으려고 했었어요. 낙찰가가 2억 4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저희 이제 법인의 돈이 2천만 원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1억 2천만 원이 필요해지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뭐 그 현금을 어떻게 구하겠어요? 사실 그게 뭐 하루아침에 구할 수 있는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더 필사적으로 이거를 취소하거나 어떻게 정지하거나 빨리 뭐 진행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바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지금 입찰이 끝나고 온 곳은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제가 이번 경매 입찰에 참여한 게 처음이 아니라 작년에 낙찰을 한번 받았었는데요. 그때 사실 작은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도 질질 끌고 있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상담받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자세한 건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는 법률구조공단에 예약을 해서 상담을 받고 나서 개인회생 절차가 잘못되었으니 경매 사건을 취하하든지 아니면 개인회생 절차가 잘못되어 중지를 하든지 라는 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잘못된 조항을 알려준 거예요. 법률구조공단도 이렇게 낙찰자, 매수인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결국 잘못된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아시스 같은 조언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경매계에서 일하는 공무원 분의 정보였는데요. 2가지 조항을 들어서 취소 신청을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조항을 한번 같이 보시면 2가지인데요. 민사집행법 제49조 2항 그리고 민사집행규칙 제50조 2항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민사집행법 제49조에는 집행의 필수적 정지 제한이고 그거의 2항인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이 있다면 집행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라는 것과 민사집행규칙 제50조 2항을 보면 매각 허가 결정이 있은 뒤에 법 제49조 2항 아까 말씀드린 법이죠. 그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 허가 결정을 취소 신청할 수 있다를 활용하라고 하는 것이었고 이거를 활용해서 신청하라는 것이었거든요. 좀 더 제 사례를 들어가지고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했어요. 그래서 그 중앙지방법원에 갔더니 제가 이제 저 낙찰자입니다 라고 해서 했더니 그거를 이제 보여주거든요, 서류를. 그랬더니 그 수원지방법원에서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그 재판 결정, 즉 개인회생 절차를 허가한다라고 하는 그 정본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민사집행법 제49조 2항에 이 부분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는 이제 민사집행규칙 제50조 2항에 따라서 저희 이제 낙찰자, 즉 매수인이 그 대금 지급 기한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매각 허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토대로 매각 허가 취소 신청을 해라라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토대로 하여 저의 이제 사정을 구구절절하게 적고 이거를 하여 법원에 등기로 매각 허가 취소 신청서를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이 흘렀습니다. 법원에서 편지를 한 통 보내주셨어요. 그 생생한 영상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건 아니고 언박싱 영상입니다. 바로 법원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경매를 하니까 법원에서 편지도 오네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따따라따. 진짜 저 뭐 때문에 왔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 여기 보시면 매각 할까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개인회생을 제출하였기에 취소한다. 정본입니다. 네, 이렇게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에 대한 결정 정본을 보여드렸는데요. 왜 제가 이 매각 허가 취소 결정 신청을 하고 이거를 결정하게 됐는지 다음 영상에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결국 이렇게 매각 허가 취소 결정 승낙이 되었고, 다음날 법원에 전화했더니 우체국에서 이 우편물을 수령했다는 것을 아직 확인이 안 돼서 확인 후에 일주일 정도 후에 다시 연락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러고 나서 그 입찰금 반환에 대한 그런 얘기가 진행이 되겠죠? 와, 진짜 이 편지 딱 뜯고 봤을 때 아까 저희가 그 영상에서도 담겨 있겠지만, 와, 정말 안도의 한숨과 그 6개월, 7개월 끙끙 앓았던 것들과 막 그 모든 것들이 갑자기 막 생각이 나면서 정말 너무 기뻤습니다. 진짜 그 편지 처음 열었을 때 저희 입찰금 2,100만 원을 환수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담길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아니어서 더더욱 기뻤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잔금 납부 전에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한 채무자와 관련된 경매 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제가 경매 학원도 다니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사실. 근데 주변에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 낙찰받았다고 막 다 올리고 막 선생님들한테도 물어보고 이래도 정확하게는 사실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로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에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미리 있으시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나 이야기하신 것들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같이 공유하시고 더 많은 것들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 제 영상에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